여러분, 중강도 근력을 운동하면 허리둘레 말고도 줄어드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잠깐만요. 아니 허리둘레 말고 또 줄어들어요? 뭔가요, 지킬 박사님? 그건 바로 혈압입니다. 아, 좋은 거네. 와, 혈압이 줄어요? 자, 표를 보시면 고강도 운동 같은 경우는 이완기 혈압이 약 0.5 증가한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거기에 비해서 중강도 운동 같은 경우에는 7 정도 감소했습니다. 중강도가 더 많구나. 실제로 64세 여성분이 계셨는데요. 중강도 근력 운동을 한 후에 수축기 혈압이 132에서 118로 14 정도 줄면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뭐 허리둘레도 줄이고 혈압도 낮춘 중강도 근력 운동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럼 세 가지에 걸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허리둘레 2인치 줄이는 중강도 근력 운동 핵심. 첫 번째는 근육 온도부터 높여라. 자, 근육 온도요? 이게 무슨 온도일까요? 네, 이게 근력 운동을 하기 전에 몸을 먼저 예열시켜서 근육 온도를 높이라는 얘기입니다. 히팅하는 거군요. 그렇죠. 아니 근육이 그 요리하는 오븐도 아니고 예열해서 온도부터 높여야 하는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근육 효소라는 게 있습니다. 나 진짜 오늘 처음 듣는 거 너무 많아요. 그래요. 근육 운동 그렇게 많이 해도 그렇지. 사실 근육 효소는 처음 들어봐. 네, 근육에 있는 효소인데요. 이 근육 효소는 근육이 수축할 때 에너지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근육 온도가 10도가 올라가게 되면 근육 효소의 활성도는 2배 이상 증가하고 오히려 반대로 근육 온도가 10도 내려가게 되면 오히려 활성도가 반으로 줄어드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킬 박사님, 그 근육 효소 활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근육 온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근력 운동을 하기 전에 유산소 운동으로 예열을 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체온을 올리면 체온에 의해서 근육 온도도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근수축 시에 이 근육 효소들의 효율성이 증가해서 결과적으로 운동 효과가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유산소 운동을 얼마 정도로 해야 될까요?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러닝머신 같은 경우는 10분에서 한 15분 정도를 실시하면 됩니다. 사실 헬스장 가면은 유산소 운동 기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러닝머신, 사이클, 그리고 천국의 계단. 사실 이 중에서 어떤 기구를 가장 추천하십니까, 박사님? 예, 한 연구에서 이 에너지 소비량이 유산소 운동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많은지를 연구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는 1등이 바로 러닝머신이었습니다. 러닝머신. 러닝머신 사실 어디 가나 제일 많은 게 러닝머신이잖아요. 맞아요. 이유가 다 있었네요. 네. 러닝머신, 스탠빌, 엘리프티컬, 사이클 등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 기구 중에서 러닝머신의 에너지 소비가 가장 큰 이유는요. 속도와 경사도를 조절하면서 전신을 사용해서 빠른 시간 안에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요? 난 그것도 모르고 러닝머신 팔았는데. 아, 진짜? 나한테 팔지. 그러니까 언니한테 필요한데. 아니 언니한테 그냥 줄 걸. 아니 놀 데도 없으면서 뭘 자꾸 사요. 더 이상 그만. 집에 사이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사이클 하면서 막 그 살이 빠진다는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잘 안 쓰게 되는데 혹시 필요해? 사이클 있어요. 아니 사이클과 러닝머신을 고민을 했는데 사이클이 더 효과적인 줄 알고 진짜. 그랬는데 다시 사와야 되겠네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중년 여성분들은 관절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신을 쓰면서 팔다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이 일리프티컬을 저는 권장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일리프티컬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 관절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저충격 운동이기 때문에 네네. 관절의 부담도 줄일 수 있으면서 에너지 소비를 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외국의 몇몇 연구에서는 이 일리프티컬 장비가 가장 소비가 크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야, 이거 사야겠네. 집에 사이클 있는데 안 쓰거든요. 이제 그만 사세요. 너무 많아요, 지금도. 둘 데가 없긴 해요. 자, 계속해서 허리둘레 2인치 줄이는 중강도 근력 운동 핵심 두 번째입니다. 나한테 맞는 무게를 찾자. 이거 중요한 거 같아. 무게. 처음부터 무거운 거 들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요. 맞아, 다칠 다쳐요, 것 같아. 부상 위험이 있죠. 다치겠죠.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 너무 무거운 걸 갑자기 하게 되면 부상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본인한테 맞는 무게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 50kg인 남희 씨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살짝 좀 살이 찌긴 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네, 어떻게 하셨어요? 보통 이제 나한테 맞는 이제 무게를 찾을 때에는 상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자기 체중의 한 40%, 그다음에 하체 같은 경우는 50% 정도로 무게를 설정합니다. 남씨 체중이 50kg이기 때문에 네. 상체 같은 경우에는 40%인 20kg, 그다음에 하체 같은 경우에는 50kg인 50%인 25kg으로 초기 강도를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하체는 좀 더 들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아니 그럼 전 계속 상체 근력 운동할 때는 20kg 그리고 하체 근력 운동할 때는 25kg만 기억하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 무게에서 시작해서 10번 정도를 반복할 수 있다면 본인한테 맞는 무게가 맞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이 무게를 10번을 못 드는 무게라 그러면 무게를 좀 낮춰서 다시 실시를 해야 되고 만약에 10번을 넘게 들었다라고 하면 무게를 증가시켜서 10번이 들 수 있는 무게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는 주 5회 다른 부위 운동으로. 실제로 제가 연구를 하면서 네. 이 주 5회 운동을 시킬 때 이 근력 운동을 부위별로 요일에 따라서 다르게 실시했습니다. 한번 제가 그 초급자 프로그램을 한번 짜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근력 운동 주간 계획표입니다. 보니까요, 월, 화, 수, 금, 토 네. 이렇게 운동을 하고 네. 목요일, 일요일엔 쉬네요. 이틀 쉬네요. 보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다른 부위를 하고 목, 일요일에 쉬거든요. 네. 왜 이렇게 짰을까요? 예,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은 근육에 미세한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같은 부위를 매일 하는 것보다는 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근력 운동 같은 경우는 부위별로 주당 2회가 가장 적절한 운동 횟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일 정도 운동하고 난 다음에는 하루 정도 쉬면서 몸 전체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근육 그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